안녕하십니까. 등산 Q&A 공방 동화쌤입니다. 네, 직업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동화쌤 단성입니다. 아이들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이제 아픕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동화쌤이 욕심이 없습니다. 무욕이 대욕이라서 엄청나게 큰 욕심이라고 한다면 평생 아이들 가르친 거 하나하나 정리하고 기록했으니까 그거를 뭐 인쇄된 책자는 아니더라도 전자책으로 만들어 놓고 분류해서 백과사전식으로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 그 연구하는 바탕이 되는 그런 백과사전 하나 만들어 놓고 가면 사회에 받은 거 어느 정도 돌려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는 하나도 욕심이 없어서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잔잔한 물 같은 상태거든요. 실제적으로 화날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질풍노도의 시기인 아이들의 감정이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비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치면 동그라면 동그란 대로, 세모나면 세모난 대로, 별 모양은 별 모양대로 이렇게 비쳐서 아이들이 이제 긴장을 해요. 시험 기간이 되면. 그러면 저도 아픕니다. 직업병처럼. 다행히 이게 10년째 지속돼서 버텨내는 내성은 조금 생겼지만 생겼더라도 힘듭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아프다는 게 몸이 아프다는 게 아니라 어깨가 무겁고 근육이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는 거, 아이들 스트레스 받는 거 같이 받아요. 어깨에 뭔가 짐을 잔뜩 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제 1교시부터 시험 보면 한 반 정도 지나가면 안 아프고, 이제 애들이 시험이 끝나면 그러면 좀 멀쩡해집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날은 차이가 몸 상태를 확연히 느낄 만큼 멀쩡해지고,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예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서 그것도 느껴집니다. 이제 어떤 아이가 긴장을 하나도 안 해요. 별 신경 안 쓰고. 그것도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심리 상황에 따라서 이 아이가 나를 신뢰하고 믿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엄마가 보내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느냐. 그래서 신뢰를 주지 못했을 때는 힘들죠, 저도.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줘도 신뢰가 안 먹히는 애들이 있어요. 본인들 생각한 대로. 근데 누적되고 쌓인 게 있으니까 신뢰가 커지기도 하지만 신뢰가 작아지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 동화쌤 방식대로 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보통 성적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지만 이렇게 아이들을 처음 맡으면 이렇게 쭉 성장을 하고요. 근데 이게 자신감 있게 이제 아이가 자신감 있게 탄력이 있어서 자기 능력 이상으로 올라가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들 자극들을 A 자극, B 자극, C 자극을 줘서 인내하든지 견디든지 아니면 또 마음을 새롭게 다지면 이렇게 또 올라가죠. 그래서 신나서 또 올라가고 공부를 하면, 그러면 또 일정 수준 되면 자기 능력보다 벅차면 또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1차 성장과 인내, 1차 성장과 인내, 2차 성장과 인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3차식. 근데 이제 엄밀하게 계단이 아니라 계단과 하향, 가닥 계단과 하향, 계단과 하향.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거를 빠르게 성장시키려고 했던 아이들은 빠르게 이 내려가는 골이 깊어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때 아이들이 굉장하게 이게 기본과 기초를 다져놔야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이렇게 떨어졌던 애들을 어떻게든 그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서 2차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1차에서 멈추던 2차에서 멈추던, 그쵸?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1차에서 멈추던 2차에서 멈추던 3차에서 멈추던.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는 얼마큼 올려야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게 되면 이거 자체를 감당하고 싶지 않아 하죠. 이게 굉장히 힘드니까. 아마 어른들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이만큼 돈을 벌어요. 그 다음 목표가 이만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특별한 운이나 특별한 운, 기회, 그죠? 운이 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수준의 뭔가가 돼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여기에까지 쌓아 올리고 특히 이렇게 4차 성장까지 하는 애들은 거의 극히 드물죠. 다행히도 뭐 1차, 2차를 한꺼번에 이렇게 성장해버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 성장 다음에 한 단계를 또 올려서 3차로 가는 아이도 있는데 뭐 재능이 굉장히 이제 뛰어난 아이들이 이렇게 되겠죠. 본인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본인의 능력치, 본인의 기본, 본인의 그릇, 본인의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단단하냐, 튼튼하냐, 크냐에 따라서 이 성장의 여력이라는 것은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아쌤이 봤을 때의 학생의 어려움, 그쵸? 그 다음에 부모님이 봤을 때 기대, 이것까지 할 수 있으나 이 정도밖에 이 아이는 못하는구나 이렇게 단정하는 것. 그리고 학생이 이만큼밖에 나는 못해 하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학생과 부모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 만들어진 학교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의 특성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지역사회의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때의 입시제도라든가 이런 통제할 수 없는 입시제도라든가 통제할 수도 있겠죠. 부자 동네로 이사가고 학교는 좋은 학교 가고 입시는 좋을 때 만들어서 좋은 제도를 선택하고 근데 그러지 못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고민이나 부모님들의 고민을 이렇게 뭔가 해소하고 도와주고 싶지만 이제 제한적으로 발생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뭐 정치적으로 교육 자체를 정치로 풀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쓰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학습 방법, 그러니까 공통적인 방법들을 찾는데 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쓰고 싶진 않거든요. 자, 그렇다선 치더라도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죠. 단상인데 어쨌든 이렇게 백과사전으로 이제 직업병처럼 있는데 오늘도 굉장히 점점 굉장히 아파지네요. 좀 있으면 아이들이 경찰대 시험을 3명을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때 되면 또 아프고 중간 기말 때도 조금 살짝 아프겠죠. 이 직업병의 그 아픔을 강도를 감내해낼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그러니까 이게 둔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섬세해져서 아이들의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보이네요. 점점. 그러니까 아이들을 더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성장되었다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소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긴장하지 마는 애한테 긴장하지 마 이거는 해소책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의 마음 풀어주고 자신감 주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상담이라는 것, 진짜 상담. 입시 상담에서 이거 수업 들어라, 네가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지는 상담이 뭔지 이런 생각이 더 드네요. 직업병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스스로에게도 상담을 하고 스스로에게도 직업병을 벗어날 수 있는 아니면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번 방학 셰프의 목표가 행복입니다. 행복, 즐겁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해봐라, 도와줄게. 게임처럼 포인트 하나씩 쌓으면서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행복하게 한번 해보자.
절대 혼내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이 직업병처럼 좀 특이하죠. 아이들 모습이 다 보여요. 심리적으로 심리 상태가 너무나 그러니까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그래서 기왕이면 아이들한테 더 가능하면 행복하게 해주실 방법이 없는가 이제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수많은 직업에서 직업병을 가지신 분들에게 이렇게 사교육하는 사람이 가진 직업병 한 가지, 이렇게 아이들이 아프면 같이 아파진다. 그런 직업병이 있다라는 걸 한 번쯤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